이게 가능한 것도 사실 대현이랑 지금 둘이 수업해서 가능한 거지. 아니면 너 나중에는 이렇게 빠지면 진짜 혼자 영상도 보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큰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 자, 일단은 평면 좌표부터 봅시다. 평면 좌표라는 거는 이미 우리도 많이 했어요. 그죠? 이미 우리 많이 했던 좌표 평면이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라는 게 x 좌표는 x축이 있고 그다음 y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y축이라는 애랑 x축이라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어떤 내가 점을 하나 갖다 찍으면 이 점에 있는 좌표를 a, b라고 만약에 하자. 그러면 이 a, b는 뭐야? x 성분이 a이고 y 성분이 b인 순서쌍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x랑 어떤 y라는 애를 갖다가 동시에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제일 처음에 한번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거리나 이런 것들 측정하는 걸 기준으로 먼저 보자고. 자, 그러면 평면 좌표를 하려면 좌표선에 이제 평면이기 전에 원래는 수직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수직선이라는 건 그냥 x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축이 하나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나중에 가면 z축이라고 해서 3차원 공간도 하나 배우면 우린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하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 자체는 어떤 a라는 점을 놓고 보면 얘는 그러면 성분이 몇 개겠어요? 한 개겠죠. 그치? 그럼 얘는 성분이 만약에 하나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럼 이건 뭐냐면 이 a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a라는 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값을 의미를 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b라는 애를 갖다 설정을 해. b라는 애를 갖다 설정하고 이 값을 소문자 b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이 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b-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a.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은 먼저 문제에서 아예 그냥 만들어 놓을 때 a나 b나 둘 다 소문자에 대문자 b 있고 b가 누가 봐도 오른쪽에 더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안 그려주면 누가 더 뒤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얘네를 절대값을 씌우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일직선상에서의 거리다. 그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평면 좌표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 두 점, 다른 두 점을 설정을 했을 때 요거를 c, d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굴 가져와요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a, b라는 거랑 c, d라는 거랑 둘 다 이제 a가 c가 둘 다 각각의 x 성분, x 성분. b랑 d가 각각의 y 성분, y 성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 만들어 주셔서 얘를 직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요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 길이는 x 성분끼리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내가 c가 확실히 더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c-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안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a 말고 절대값 씌우면 돼요. 절대값. 그러고 나서 여기 위에는 얘는 b 빼기 d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두 점 사이 거리인 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a를 갖다가 x1, y1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갖다가 x2, y2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직선 AB, 그러니까 성분 AB라는 애의 길이는 어떻게? 피타고라스에 따라서 x 성분끼리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성분끼리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나요? 네, 요건 한번 했죠. 가기 전에 한번 하셨을 거고. 여기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맞나?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들이 기본 문제 1-1부터 뭐 1-2, 1-3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한번 다 했었으니까 일단 지금은 좀 패스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중선 정리까지 싹 다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네가 이제 내분점부터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내분점을 보자고. 요거는 되게 라이트하게 지금 보는 거라서 좀 빨리빨리 볼 거예요. 내분점이랑 이제 외분점인데 얘는 이제 사실 교육과정 바퀴예요. 이제. 근데 바퀴인데 나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교육과정에 있다가 사라진 애들은요 보통 종특이 이제 수학 문제가 되게 오래 전부터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를 내다 보면 외분점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있는 거는 알아둬서 나쁠 게 없다는. 그럼 이제 정의부터 먼저 볼 건데 내분을 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이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 A, B라는 선분을 하나 내두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얘를 갖다가 1대2 내분을 하고 싶어요. 그럼 1대2 내분이란 건 얘를 전체적으로 3등분을 하죠. 3등분을 해서 여기 1대2가 되니까 요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내분점 C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 AB를 1대2 내분하는 거랑 AB를 2대1 내분하는 거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럼 자, AB를 1대2 내분하는 거랑 BA를 2대1 내분하는 거는 같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읽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시작하는 점, 그죠? 선분의 시작점, AB면 A가 시작점이 되겠죠. 그럼 시작점, 그 다음에는 내분 혹은 외분점,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종점.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시작점 A에서부터 내분 혹은 외분점 C까지, 그 다음 C에서부터 종점까지의 비율을 M 대 N, 1대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외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내분이랑 외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내분은 당연히 아니잖아. 얘는 그럼 당연히 밖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AB라는 것보다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AB 내부가 아니라 AB보다 아예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이 AB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나는 A, B의 2대1 외분점을 찾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자, 시작점 어디야? A 시작이죠. A에서 자, 외분점 가야 되잖아요. 그 당연히 여기 AB 밖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죠. 거기를 갔다가 B로 와야 돼. 그게 2대1이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요만큼 갔다가 여기서 다시 요만큼 오는 게 2대1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완성을 시켜줬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떨까요? 같아야 되는 거지. 2대1이 되려면. 이게 내분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분리시킨다는 거지. A, B를. 순서를 어떻게? 시작점에서부터 내외분점 갔다가 종점으로 오는 거. 이걸로 읽으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만약에 A, B를 1대2 외분점이야. 그럼 A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B보다 오른쪽에 있을까? 1대2가 되는 거야.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는 게 더 길어야 되잖아요. 1대2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내분이랑 외분에 대한 정의를 한 거고, 그럼 이거 이제 방법을 얘기해 보자요. 방법. 자, 그럼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요 식에서 그냥 바로 볼게요. 얘를 갖다가 A라고 설정을 하고 얘를 갖다가 B라고 설정을 할게. 그리고 이것도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M이라고 하고 N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하잖아. 예를 들어 사탕이 10개가 있어. 너랑 나랑 4대1의 비율로 나눠 놓은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10개를 뭘로 나눠요? 5로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비율로 해야 되니까 5로 나눈 다음에 4한테 4를 곱해서 주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 지금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B-A죠. 그거를 M 대 N으로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M 플러스 N으로 일단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B-A라는 애를 갖다가 M 플러스 N으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C잖아. 나는 지금 C의 지점을 잡고 싶은 거잖아. 얼만큼 줘야 돼요? N만큼 줘야 되죠. 그러니까 C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A라는 지점에서 이 N만큼 준 것만큼 더 뒤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일단 A라는 지점은 있어야 돼요. 이만큼은 이미 요만큼에서 보장된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이만큼 추가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 M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 계산을 해보시니까 N 플러스 N분의 얘는 올라가서 MB 곱하기 AN 이렇게 되고 얘는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AN 에다가 얘가 이제 이거 둘이 곱해주면 플러스 NB 마이너스 AN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 AN이 날아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버전을 보니까 얘는
n 플러스 n분의 nb 플러스 an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근데 이 a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최종된 완성된 버전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m 대 n,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종적으로 얘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a라는 애 요와 b라는 요거의 m 대 n 내분점이잖아.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야 되니까 공식을 어떻게 외우는지 설명해 드리면 내분점은 m이랑 n을 더해요. 더한 다음에 m을 어디다 곱하냐면 종점에다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건 종점에다가 뒤에 건 앞에 시점에다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좌표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평면 좌표니까 x, y 좌표가 둘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x 따로, y 따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네. 자, 그럼 이제 외분해 볼게. 그럼 외분도 아까는 내가 여기 지금 이걸 2대 1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m 대 n 외분이라고 해볼게. 그럼 m 대 n 외분이면 얘를 m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를 m이라고 놓고 여기를 n이라고 놓고 설정을 해보죠. 자, 그럼 이번에 똑같아요. 자, 내가 알고 싶은 점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럼 얘는 어디 있어요? b에서 얼만큼 더 간 놈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얘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야? 얘를 b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거죠. b에서 얼만큼 더 가야 돼? 자, 내가 알아야 되는 면 길이가 누구예요? 일단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어진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그럼 요거는 뭔데? b 빼기 a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누구로 나눠야 돼요,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m-n으로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m-n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이게 지금 뭐야? 이 친구를 m-n으로 나눠서 한 칸 한 칸 한 칸의 비율을 준 거잖아. 그걸 얼마큼 더 해야 돼요? b에서 가야 되니까 n만큼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계산을 하시면 얘는 b 플러스 n-n분의 nb 빼기 an 이렇게 되고 얘도 올려주시면 n-n분의 nb 빼기 nb 플러스 nb 플러스 빼기 an 이렇게 되니까 얘네가 사라진다고. 그리고 남는 놈을 보니까 얘는 어때요? n-n분의 nb 빼기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봐봐. 얘는 그럼 뭔데? A와 B의 M 대 N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얘도 완성했으니까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해보면 어때요? 외분이니까 얘는 내분이랑 차이가 뭐야? 얘는 더했는데 얘는 빼죠? 뺀 다음에 위에는 똑같아요. 이 M은 똑같이 끝점으로 가고 얘는 똑같이 첫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빼는 것만 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게 이제 외분점. 됐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걸 다 이제 정리를 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수직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좌표평면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표평면은 점좌표가 이제 x, y 좌표 둘 다 있잖아. 그래서 이제 A라는 애는 x1, y1 그다음에 B라는 애는 x2, y2라고 설정을 할게. 내분점이랑 외분점 한 번 해보자. 자, 1번은 m 대 n 내분한다. 요거를 ab를 m 대 n 내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는 x끼리 따로 알 거예요. x는 m 플러스 n에다가 x는 누구한테 곱한다고? m은 누구한테 곱한다고? 뒤에 놈한테. 그래서 nx2 더하기 n은 누구한테? 앞에 놈한테. nx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y는 y끼리 똑같이 하는데 m 플러스 n분의 ny2 더하기 ny1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외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m 대 n 외분 얘도 똑같이 이번에는 차이점은 빼는 거야. 그래서 n 어디? x2 뒤에 놈한테 빼기 n x1 그리고 y도 똑같이 어떻게? m-n분의 mx, my y2
빼기 NY1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내분점이다. 됐나요? 네. 확실히 이해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에서 왜 빠졌냐면은 결국 이 외분도 내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여기서 이게 이제 C라는 애를 잡힐 거 아니야. 근데 원래 C는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에서 보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C를 A, B를 M 대 N 외분하는 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왜 뺐냐면 이 C라는 애를 새로 잡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B가 AC의 얼마? M-N 대 N 내분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자 봐봐 이게 지금 문자니까 잠깐 정신이 나갈 것 같죠? 그래서 A, B가 있어. 그랬을 때 뭐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외분점을 우리가 2대 여기 C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2대 1이 되도록 설정을 할게요. 그럼 이 C는 이 AB에 대해서 2대 1 외분점이다. 이해되죠? 근데 이 B를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AC에 대해서 1대 1 내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니까 굳이 외분점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 어색하죠. 왜냐면 나는 A, B를 알고 있는데 새로 잡을 C를 이 B가 내분점이 되도록 설정하는 거는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외분점을 알고 계시는 게 낫다. 이해되죠? 고얘기야, 고얘기. 네, 그렇게 해서 외분점, 내분점 관련된 얘기 문제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내분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중점은 그럼 몇 대는 내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대 아니죠. 잘 생각해봐. 중점이야. 어떤 두 점의 중점이에요. 1대1 내분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어떤 A, B,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이제 X, Y, X1, Y1이고 그다음 B라는 애가 X2, Y2라고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의 중점 M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X1 더하기 X2 그다음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으로 나온 건 결과적으로 평균으로 나온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뭐 한 거야? 얘는 1대 1 내분을 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결과값이 이제 해보니까 평균이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그때 무슨 얘기도 했냐면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삼각형이잖아. 무게중심이라면 삼각형이 있어야 되잖아.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은 뭐야? 그 삼각형의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요? 무게중심은 보통 우리가 G라고 표현을 하는데 G는 3분의 X1 더하기 Y1 뭐였어? X2 더하기 X3 X 성분끼리 싹 다 평균 내고 그 다음에 Y도 Y 성분끼리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 됐죠? 이건 했어요.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내신 대비하기 직전에 요까지 딱 했거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자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취의 방정식. 근데 우리가 일단 지금 요 1단원이 점과 좌표평면, 그 다음 2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3단원이 이제 원의 방정식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를 싸그리 다 묶어서 4단원 도형의 이동까지 있다. 그러니까 얘네를 싸그리 다 묶어서 뭐라 하냐면 직선의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제일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왜 굳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냐면 함수가 아닌 애들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원의 방정식 같은 애들은 원 같은 애들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또 뒤에서 배워요. 함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뭐다? x 하나당 y가 하나씩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이라는 애는 예를 들어서 x가 여기가 1이라 치면 이 x1이라는 애에다가 두 개의 y 값이 겹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좌표평면에 표현을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의 함수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이제 이 자취의 방정식도 결국은 뭐냐면 이 자취라는 데는 우리가 단어에 먼저 초점을 좀 두면 좋겠는데 이 자취가 결국 뭐야? 네가 아는 자취.
아이 그거 말고 그 님이 희망사항이고 자취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자취 물론 이제 니네가 하는 그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뭐 하시게 되면 그 자취 혼자 사는 게 자취이죠. 혼자 거취를 갖고 있는 게 자취고 이거 말고 그건 얘가 뭐냐면 발자취 동물의 발자취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어떤 흔적이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마취의 방정식은 얘를 1번 어떻게 설정을 하냐 구하려는 식의 좌표를 x, y로 지정을 해요.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도형의 성질을 맞춰서 x, y 그러니까 즉 xy에 대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거든요. 여기 관계식 찾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문제를 좀 보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기본 문제 1-9번을 보시면 1-9번 1번을 보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B가 지금 2,-3이고 그 다음에 C가 지금 5,3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애에 대해서 뭘 하고 싶냐면 내가 새로운 지금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P라는 게 결국 내가 궁금한 애니까 얘를 어떻게 넣는다? x, y로 넣는다. 그지? 그러고 나서 2번 도형의 성질이 뭔데? 보니까 도형의 성질이 지금 AP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P제곱 는 2CP제곱이 됐으면 좋겠대요. 이 성질을 맞게끔 설정을 해주면 된다. 근데 ABC 자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AP제곱은 어떻게 하면 돼? 얘랑 거리 구하면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BP는 얘랑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제곱 그죠? 그 다음에 는 2에다가 CP니까 CP는 이렇게 하시면 x 마이너스 5의 전체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y 마이너스 3의 전체제곱 이렇게 돼요. 얘를 갖다 전개를 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y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그 다음에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18 이렇게 돼요. 날려줄 거 날려주죠. 지금 보니까 제곱들이 다 나와. x제곱 여기는 2x제곱 y제곱 여기는 2y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하시면 마이너스 2x가 남으니까 이걸 넘겨보시면 얼마가 돼요? 18x 맞죠? 근데 지금 x는 다 썼어. 그 다음에는 y 씁시다. y 보니까 여기 6y 여기는 없고 여기는 12y 넘어오면 얼마야? 18y 되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8y 그 다음 상수 보니까 여기 지금 1, 4, 9, 14 그 다음 얘네들은 68이야 그쵸? 그럼 68 넘어오시면 얼마야? 14랑 빼면 54겠네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54는 0이라는 식이 내가 원하는 뭐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P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8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A, B, C라는 점을 잡아놨을 때 얘네들의 제곱, 얘 제곱이랑 얘 제곱의 2배가 같아지도록 하는 순간을 모으면 이런 직선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뭔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이 P라는 애들의 자취들이 되는 거죠.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다. 이해가 되나? 예, 자취의 방정식이 처음 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내용이 없다. 끝? 네, 이게 끝이에요. 일단은 다 했어.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봐보시고 이거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할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 좀 다시 공부를 해봐줘 봐봐.